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죠. 트럼프 후보 전 대통령 47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초접전이다, 뭐 박빙, 초박빙, 뭐 했는데 뭐 얼마 안 있다 바로 당선 거의 돼버렸거든요. 말씀 주시죠. 뭐 네. 저는 사실은 여기 우리 종횡무진에서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스님 저 4월 달부터 트럼프 된다고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비슷하게 말씀 네. 계속 하셨고요. 네. 소감이라고 이게 뭐 우리가 소감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네. 그 트럼프의 약진이 금년 초부터 두드러졌고 네. 바이든 사태 또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선의 주 이슈를 트럼프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해리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랬다가 뭐 속으로 응원하는 것과 그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걸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반미 정권이 시작됐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대북관이라든지 국제 질서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아주 유명했는데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그 대북 문제라든지 국제 질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되는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월부터 두 분 말씀하셨고요. 저희 세계와 K라고 내일 하는 국제 코너에 다 트럼프 될 거다. 네. 피격 이후에는 아예 말할 것도 없다 하는데 뭐 CNN이나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는 자꾸 초박빙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정도는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예측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당선을 더 무게 두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했던 행동들을 보면 해리스 될 걸 철철 믿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구조 자체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물가 때문에 가장 그 몸에 와닿는 물가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불리할 거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왜 도대체 그럼 우리 언론은 이렇게 해리스가 뭐 이긴다, 박빙이다.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취사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이기는 것만 크게 보도하고 CNN 것만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도대체 왜 그러나 네.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 언론은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 80-9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리스를 응원하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워낙 뭐 민주당 그리고 뭐 바이든하고 워낙 친밀하게 그렇게 했어서 저는 지금의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구애처럼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해리스가 된다고 너무 노래 부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전 네. 엑스포트 생각나거든요. 20몇 표 딸랑 받았는데 이긴다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라면. 그럼요. 뭐 제가 국정원이 뭐 그런 데 가서 첩보 활동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도 알 수 있는 거를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보낸다고 하질 않나. 엉뚱한 소리를 하질 않나.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 예측과 별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그 돈 맥그린인가 그 노래 부르신 이후에 노래 불렀죠. 노래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해구산하에 한반도를 지켜주기로 그 철도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라든지 미국과 한미일의 협조로 그 중국을 압박한다든지 하는 게 기본 기조가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을 계승하는 쪽으로밖에 베팅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내가 믿고 싶었는 것만 보고 이러는데 국정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정말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 누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최소한 예상을 좀 해야 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예? 전임 총리 보내가지고 이미 트럼프하고 저는 다 그 봤어요. 일본 예. 벌써 보도도 달라졌고요. 패턴 만나고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예. 우리는 대통령이 워낙 저렇게 뭐 바이든하고 이렇게 딱 숫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냥 언론도 다 해리스 된다. 뭐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해리스가 될 것처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 받은 건데 또 뉴스 중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가 있길래 트럼프를 또 빨리 저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또 만난대요. 그럼 뭐 왜 만납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뭐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만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고수하고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에게 어떻게 대항해서 기존의 그 워싱턴 선언의 그 핵 문제, 핵우산화의 한반도를 지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신념을 피력하러 가시겠죠. 바이든을 만나면 트럼프가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의 성향상 네. 네. 큰 형님 미국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반대 기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한번 기침 한번 하면 가서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나 하면은 뭐 13조든 10몇 조든 뭐 20조든 갖다 바치고 가서 뭐 또 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글쎄 뭐 그러다면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임기 전에 네. 본인은 이제 머리 많이 쓰셔가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이제 종결됐는데 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내가 가서 새로 할 것 같아요. 새로 한다고 했는데 쟤들 나를 기피하기 위해서 미리 해.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바이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트럼프한테 얘기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해서 아마 그 처지가 아마 좀 난처한 입장. 많이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뭐 어디 휩쓸릴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좀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만날까요? 또 푸틴하고는 또 어떤 관계? 이런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해리스와의 그 유세 현장에 또 토론 현장에서 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된 게 아니고 푸틴, 시진핑 거론 안 되고요. 예. 김정은 김정은 얘기만 있어요. 위원장 이야기를 그 토론회에서도 하고 유세 현장에서 거의 브라더예요, 얘기했는데요. 브라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반도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 폼페오의 회고에 의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예. 트럼프 2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제 2기가 출범되니까 주한미군 문제 이야기할 거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해서 내가 곧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예. 그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같이 보자라는 말을 트럼프가 그 유세 중에 했는데 아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워싱턴에 방문하고 뉴욕에 방문해서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야구 경기 트럼프와 같이 한번 보는 빅 이벤트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국제 그러니까요. 외교상의 위상이 막 급락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걱정되는 게 김정은은 뭔가 이 상황을 잘 알았나?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전쟁은 전쟁대로 끝나고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자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됐고 뭐 이게 차근쯤에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탁탁탁탁한 그렇죠. 외교라는 게 사실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익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고 스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미봉남이 네. 이제 완전히 거의 완성되어 우리 가지 상대 안 않을까. 할 것 같은데요. 아예? 네. 아니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니 북한이 미국 트럼프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고. 빅브라더 트럼프 형님 있는데. 그게 있는데 우리를 굳이 끼워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서 한번 그렇게 했다가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상 네. 마음이 상했어. 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천재 타격 아니니 뭐 전쟁 일으키느니 하는데 아니 뭐가 좋다고 한국을 거기다 끼워주겠습니까? 예.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겠죠 이제.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24시간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24시간 안에 모르겠죠. 아마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예. 오늘 내일 사이에 사절단을 한마디 할것 만들어가지고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보낼 거고 그 아이젠하워도 한국전 종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당선인 신분으로 트럼프 대통령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 오는 길에 판문점이나 이렇게 한번 들려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뭐 김정은 만난다고요? 아니 지금 이 대선 직전에 있었던 뭐 그 보도의 바깥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북한이 ICBM을 쐈어요. 맞아요. 미국을 겨냥해서. 예. 미국도 어저께 쐈어요. 예. 대선 직전에 맞아요. 예. 서로 ICBM 한 방씩 교환했기 때문에 그 사실 군사적인 충돌 직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들렸다 가시는 길에 우리 이제 ICBM은 서로 쏘지 말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도 한번 우리나라라기보다도 판문점 한번 북한 쪽을 예. 이제 볼 수 있다. 들렸다 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진짜로? 아이고 답답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예. 실은 웬만한 사람들 저도 대충 예상이 됐던 일인데 네.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참 한숨밖에 안 한숨이 나오고요.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잘해야죠. 외교는 우리 국익하고 다 관계되는 거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는 몰라도. 여기에 이제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제가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 하나 트럼프랑 김건희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기존에 바이든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예. 그 원비어라는 평양에서 예. 석방되었다가 사망한 사망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원비어 부모를 2번 만났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걸 왜 직접. 봐요 자기가? 그때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발하고 이제 대북 강경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원비어 부모를 만났던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원비어 부모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만 만나시고 한 번 더 만나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네. 그 원비어 부모를 만나서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제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부작용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만남을 추선하지 않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극하면 안 되겠죠. 네. 이제부터 정말 실리대로 국익대로 외교 활동을 좀 외교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활동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국내 화제를 좀 돌려가면 오늘 대국민 끝장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끝장 납니까? 잘 됩니까? 어떻게 이게 아니, 다 해소가 됩니까? 끝장이 났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이게 근데 이게 결국은 사과를 제대로 하던가 뭐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올 것 같거든.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안 나왔잖아 하나도. 아니 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속으면 네.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여러 번 속으면 속은 놈도 나쁜 놈이라고. 네. 이게 사과라는 걸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그 자체가 기대 난망이고요. 이건 뭐 당연히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님은 조금 좋은 측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좋은 측면이라기보다도 뭐 안 됩니까, 이거? 이 날짜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 11월 7일인가? 왜죠? 갑자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예. 그 명태균의 검찰 소환. 11월 8일 네, 내일. 11월 8일 내일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끝장 기자회견 갑자기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밤에 네. 야밤에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왜 11월 7일 오늘 탑뉴스는요? 네. 탑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 대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고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그 날짜가 중요해요. 11월 말에 원래 하기로 했다는데 이걸 땡겼어요. 이상하게 바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밤에. 이거 마치 그 옛날에 손학규 전국 순회한 다음에 이 마지막 날 북이 핵실험하는 바람에 끝난 것 같은데 이슈로서 이슈를 묻는다는 작전 아닌가.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대국민 담화를 하려면 좀 이렇게 이슈가 없는 날에 조용한 날.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슈가 넘쳐나는 그러네요. 날 그러네요. 이걸 해가지고 이 탑뉴스 되겠습니까 대통령 끝장 혹시 토론이? 해리스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한 거 아닌가요? 뭐 해리스가 돼도 이슈로서 이슈를 묻는 작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방식을 쓰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네. 이슈로서 이슈를 묻는 작전으로 묻혀요. 간다는 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날짜를 택한 거로
보면 우연적인지는 몰라도 좀 진정성 느끼기 어렵다. 이 국민들이 예전에는 그런 이슈를 덮을 때 또 속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은 매체하고 정보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묻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날짜도 저는 잘못 선택한 것 같거든요. 아니 확실히 우리 스님이 예리하시네. 예.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야, 아니야 대선 뉴스로 엄청나게 막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뭐 토론했대. 했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아, 똑똑하네. 자, 이제 이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그 내용인데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 아니면 대국민 담화 하겠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은 아니랍니다.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은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권유해서 했다. 요 말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건의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너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나. 만약 그게 맞다면,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본인들이 하려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추경호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권유했을 보여요. 가능성은 뭐.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밟기 위해서 네. 언론풀이를 하는 거. 추경호 했고 네.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왜 야심한 밤에 갑자기. 아니,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한 겁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네. 좀 추가로 그럼 한 발 더 나간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날짜를 조율해서 이슈를 묻는 작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택이라는 날짜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직까지 뭔가의 라인이 살아서 대통령의 언론관 이를테면 버리는 이슈는 묻어버리고 예. 띄울 뉴스는 한가한 날 하는 작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그 작전이 좋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용한 무당이 많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작전이죠. 그리고 그거 옛날에나 먹힐 일이고 길이를 뭐 이런 거 네. 말하잖아요. 근데 국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안 먹혀요. 선거 때 지금 선거 직후에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슈를 덮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끝장 토론 말고 끝장이 나는 토론이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네. 자, 그래서 뭐 혹시나 두 분은 이번 기자회견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 있을까요? 스님이나 우리 아니 뭐 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도대체 이 날짜 누가 잡았냐? 아니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보에는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요. 네. 그 선관이 있어요. 약간 얍삽한. 도대체 이 얍삽한 꽁수들은 도대체 어디서 날짜를 왜 나오는가? 하필 11월 7일 네. 대선 이후에 사실은 미국 대선이 막 초박빙이었으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오늘까지도 감안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초박빙이었으면 이게 막 불복하고 이러면 저번에 기억나겠지만 오래 갑니다. 며칠 네. 가거든요. 미국은 그런 거 노렸을라 정말. 저는 만약에 제가 기자라면 네. 제 성격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만약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까.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난 분명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독립운동 드는데 하셨을 것이다. 두렵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이 질문지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한번 바쳐서 내가 한번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질문을?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결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나가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았을까 내 성격상. 그런 기자가 오늘 있을지 사실. 없겠죠. 당연히 없겠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제 그 고통 당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 그러나 네. 이슈는 분명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슈는 되겠죠. 누구라도 필요한 세상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마 특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의 그 효과는 아주 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건데 네. 결국 특검 지금 올라가고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아마도. 뭐 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인데 네. 자기가 후퇴하는 만큼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후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라는 보관을 제시해서 그게 어쨌든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후퇴를 해봐야 제3자 중재안으로 후퇴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녹취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좋게 해준 소리다.
라고 뭐 하는데 요 질문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명태균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우리 기자들이 하지는 이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명태균 때문에 할까? 하는 긴데 이거 기자회견.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기자회견 뭐 봤지만 다 뭐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심지어 이런 질문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오겠죠. 나와야 아무리 됩니다. 그래도 나와야 되고. 나올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또 조그만 시민단체처럼 저희 모임이 있어서 네. 우리 안진걸 소장이랑 이 서대문 경찰서로 고발하러 갑니다. 오늘 뭘 방송 끝나고. 고발하죠? 우리 지금 그 국정 개입 관련한 거 네. 그리고 지난 선거 때 했던 거 이거 고발하러 가는데 물론 뭐 제대로 수사 안 되겠죠. 네. 그러나 뭐 꿈쩍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으로서 이 지령이 밟혔는데 지금 꿈쩍이라도 네. 해야죠. 잘못된 거를 법적 조치를 이제 하시겠다. 자, 그 얘기고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명태균 얘기도 할 건데 이제껏 대통령실 해명 자체가 다 틀렸어요. 뭘 하면 단계 나오고 오늘 또 민주당이 예고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다른 얘기하면 바로 녹취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모습이 될 수도 할 때마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예, 이제 사과를 하면은 그것이 그 점점 더 악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한 번 더 하라고 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퇴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이제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기는 어렵겠죠. 어려운 상황이고 이 핵심 중에 핵심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 얘기는 외교 의전 빼고는 다 안 하겠다. 뭐 이 정도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외교 일정이 이제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앞으로도 외교 활동 계속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웬만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인 대통령이 누구냐 V1, V0 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과연 V0가 자기 스스로를 내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 난망이죠. 그러니까 뭐 아웅하겠지. 눈 가리고 아웅은 하겠지만 거기서 또 삐져나오는 뭐 왜 안 보이겠습니까? 뭐 꽁이 자기는 머리만 쳐박으면은 대가리만 쳐박으면 자기 숨은 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형국을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뭐 특검 당연히 수용 안 할 테고 네. 뭐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뭘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없을 것이다. 예. 우리 김건희 여사 그저 가장 좀 잘 알고 계신 우리 스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니까 모방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질 바이든 여사는 적극적으로 이제 행보하면서 나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 바이든 따라하셨고 이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는 은거형이기 때문에 은거형 모드로 가서 멜라니아하고 똑같이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교 안보에 배석하는 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멜라니아 스타일로 아마 전격 전환하신 근데 모드를 국민들이 전환하지 그 않을까. 외교 일정을 가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저기 G20나 뭐 APEC 지금 정상회의에 또 혼자 대통령이 가는 게 맞냐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그러니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조언해 주자면 네. 그 전에는 질 바이든 따라했고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 멜라니아 따라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쇄신책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기대하고 뭐 저 보도에 따르면 뭐 밤새서 지금 준비하긴 했다고 하거든요. 예. 아이고 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밤샌다고 해서 네. 다음날 성적이 갑자기 1등 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시험 갈 때 컨디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새면. 네.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예측해 보건데 네. 기자회견이 끝나는 순간 국민들의 분노가 더 끌어오를 것이다. 예. 스님도 예측 하나 해주십시오. 아마 꼬리 자르기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 꼬리 자르기 있다? 국면 전환이라는 아하. 것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국면 전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면 전환을 했다
했다라고 주장할 만큼. 네. 뭐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대통령이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대통령실의 쇄신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거.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인적 대표가 쇄신. 네. 얘기했던 9명이던가요? 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개편, 일부 개각 선에서 그런 얘기도 할 것이다. 국면 전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전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